일단 이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입장은 여전히 변함없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불법이고 무효다. 이 부분은 변함이 없는데 입장이 다 바뀐 부분이 좀 있습니다. 어쨌든 우리 협상을 좀 해보자. 물리적 충돌은 조금 막을 수 있게 얘기를 좀 해보자. 요 얘기했고요. 두 번째로 변호사 선임계도 우리가 내겠다. 여기까지 갔습니다. 협조를 좀 해보겠다. 어떤 의도인지요? 우리가 이제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내가 검찰이나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출두를 하거나 또는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잖아요.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 변호사 선임을 보면, 이 과정을 보면 수사를 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한 게 아니라 수사를 안 받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한 거 아니냐.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. 그동안에도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가 결국은 소환 요구서를 갖다가 수령을 하지 않으려고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았던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, 또 변호사를 선임하고 난 다음에 일성이 뭐냐 하면 가가지고 대화를 하자 그러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우리 탄핵 심판 끝나고 조사받으면 안 될까? 이 얘기 하려고 한 거예요. 결국은 지금과 스탠스가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. 그래서 참 국민들의 눈높이와 윤석열 대통령의 눈높이가 이렇게 다른 거냐. 일반 국민들은 검찰에서 나오세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나가지 않습니까? 그래서 뭐 좀 여력이 되면은 변호사 센 사람 붙여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, 그런데 이거는 안 나가려고 변호사를 쓰니까 참 국민들 입장에서 영장을 갖다가 물리력으로 막는 것도 참 기가 막힐 일인데 변호사들마저도 조사를 안 받기 위한 변호사 선임, 참 유례없는 또 변호사 선임 아닌가 싶어서 씁쓸합니다. 네, 제가 협상을 좀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조차도 좀 시간을 버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, 그러면서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한편으로 또 조건을 좀 걸긴 했습니다. 만약에 굳이 이제 영장을 집행하게 된다면 경찰들이 신분증도 제시하고 얼굴도 공개하라.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? 매뉴얼이에요. 이거는 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고, 저희들도 막 불신검문 받을 때 경찰들이 그러잖아요. 먼저 딱 인사하고 어디 소속 무슨 경찰관입니다 라고 본인 신분을 밝히고 저희가 이제 요구를 하게 되면 신분증까지도 저희들한테 보여줘요.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, 거기 1000명의 기동대원들이 체포조들이 들어갔는데 1000명 다 뭐 이름 관등 성명 다 밝혀라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. 예.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경찰관들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. 이런 헛소리나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?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.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하고는. 법원에서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그거를 불법이라고 그래요. 위법이라고 그래요.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오라고 그러면은 불법이라고 그럽니다. 법적 책임 묻겠다고 그럽니다. 어떠한 법조항을 갖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관들을 처벌한다. 어떤 법조항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억지 쓰는 거에 우리가 너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, 이건 한마디로 도둑놈들이 막 도망쳤어요. 근데 지금 건널목에 파란 신호등이 아니라 빨간 신호등인데 경찰관들이 그 도둑놈 잡으러 신호 위반해가지고 막 이제 가는데, 너 도로교통법 위반했지? 너 법적 책임 묻겠어? 도둑놈들이 이러는 거랑 똑같다.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. 제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다 법조인들,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검사 출신들도 있잖아요. 예. 법을 이런 식으로 해괴망측하게 해석하는, 궤변으로 일삼는 행위는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서부지법이 관할이냐, 중앙지법이 관할이냐, 관할 다툼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미 영장이 발부됐잖아요. 그거를 위법하다, 불법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있는 것이냐, 그런 문제도 제기해 봅니다. 알겠습니다.